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공수처입니다. 과천 정부청사 내에 있는 공수처 브리핑 룸인데 윤 대통령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좀 비판 여론이 일군 공수처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고 무용론까지 이루고 있고 역할을 하는 게 없다 이런 부분까지 있는 상황에서 잠시 뒤 11시부터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이와 관련해 브리핑을 할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지 않을까, 아마도 추측입니다만 송부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걸로 보이는데 윤 기자, 어떤 지금 내용이 좀 나올 걸로 보입니까? 이 외에도? 네, 지금 공수처는 지난 15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스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세 차례나 강제 구인 등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상황인데요. 검찰로 그래서 사건을 좀 일찍 송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브리핑 시작되는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재승 차장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열악한 공수처 건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기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 인력의 전부인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및 처차장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TF를 만들어 50하루 동안 온 힘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안의 중요성과 엄중함,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주요 수사 경과와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사 경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피의자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공수처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비상계엄 TF를 조직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도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공수처는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2024년 12월 8일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근거하여 검경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11일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내란 사건 등을 원활하게 이첩받게 되었고 12월 18일 검찰로부터도 사건을 이첩받게 되었습니다. 중복수사 논란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12월 18일 문모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하고 이틀 뒤인 12월 2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12월 30일 총 5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수색영장,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의 2025년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조직적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같은 달 7일 피의자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철저히 대비하여 같은 달 15일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당일 피의자를 공수처로 인치하여 약 10시간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의자는 체포 당일 조사 과정에서도 관할 위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다른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체포영장 발부 법원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지만 다음 날 기각되었습니다. 공수처는 1월 17일 범죄 사실 및 구속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서 피의자가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가 있다라고 설치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구속 이후 공수처의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호처는 비화폰 등 압수수색도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금일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하면서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는 것입니다. 이어 이 사건 주요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 요지는 피의자가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건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기존 국가수사본부 및 검찰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기에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에 관한 진술,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에 만남을 가지며 계엄을 모의한 정황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여러 혐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기록화하였습니다. 이후 향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금일 검찰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함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과 영장 청구 관련 자료 등도 모두 수사보고서로 편철하여 검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 수사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정 하나하나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일원으로서 수사 인력을 파견 지원해 주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해 주신 검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셔서 법 집행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공수처는 피의자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 결정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다수의 피의자들과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대상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비상계엄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입니다. 사전에 공지드린 대로 촬영은 주요 내용 설명까지만 진행됩니다. 장내 정리 후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 중이신 카메라는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강제 구인이나 방문 조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조사가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일단 검찰로 다 좀 조기에 좀 넘겼다, 송부했다, 이첩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최장 20일인데요. 원래는 열흘 그리고 법원에서 한번 연장 신청을 하고 연장 허가가 나오면 열흘을 더해서 20일 네. 정도를 그 피의자의 신병 확보한 채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공수처와 검찰이 한 열흘 정도씩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28일 정도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연장 신청의 그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체포적부심을 했었던 시간이 빠지는 것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검찰과 공수처가 해석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한 27일 경에는 넘겨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23일이거든요. 근데 공수처에서 최대한 수사 본인들이 한 열흘 정도 할 거라고 이야기한 거를 다 채우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그동안에 공수처의 수사 무용론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첫 번째 헌법재판 그저께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에 구치소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들렀던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공수처가 몰랐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알고 있었는데도 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체포영장을 받을 때에도 수사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고 또 문제가 되었던 형사소송법 배제 그 규정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공수처가 요청을 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실패한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경찰에 이 다음번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진행을 하라, 위탁을 하는 형태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냥 본인들이 하겠다. 또 이런 얘기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강제 구인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좀 피해자의 인권도 맞지 않고 그리고 조사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허술했던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공수처 수사 무용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공수처가 결과적으로는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오늘 당장 이제 검찰로 넘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측에서도 기존에 이야기를 했던 게 공수처에서 넘어오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로 수사기관들 간의 알력 다툼처럼 보이는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감으로서 공수처가 오늘 이 기록을 송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어떠한 다른 형태의 책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강제 구인 쇼 아니냐 공수처에 최근에 이런 지적이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러던 와중에 어제 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윤정 기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당일에 공수처가 회식을 하며 반주를 마셨다라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이었던 지난 17일 저녁에 이 간부들이 고깃집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들이 준비해간 와인 등 반주도 곁들였는데 당시 식대로 약 4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건 5처장의 이 특정 업무 경비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네티즌들도 지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과 검찰 특활비는 영원으로 만들더니 공수처가 한우 사 먹는 건 괜찮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네. 또 반면에 큰일을 하는 사람들의 회식 자리 치고는 소박하다 이런 의견도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김종욱 행정관님, 일단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많이 제기가 돼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 조사도 계속해서 실패한 부분,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어떤 술자리, 뭐 회식이라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오늘 검찰로 좀 조기에 좀 이첩하는 결과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좀 본말이 전도된 설명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가 공수처가 자초한 것처럼 지금 예를 들면 보도가 되거나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피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출석 요구도 거부했고 체포영장도 거부했고 진술도 거부했고 진술 거부권은 있습니다만 네, 윤 대통령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어떤 피의자 윤석열 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인데 그 문제가 공수처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또 예를 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저희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본인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법 집행을
소위 경호처와의 두 기관의 충돌처럼 얘기해버리는 사태.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 자체를 이 사건을 일으키고 이 사건의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사를 진행하는 공수처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몰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전 동의할 수 없다는 측면들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진술을 거부하니 공수처가 수사할 재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검찰로 넘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에 거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 가서 또 진술을 거부할 거 아니겠어요? 본인 말이 맞다면? 전 그렇다면 검찰도 수사할 수 없다.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공수처나 검찰이나 아무것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경찰만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핵심적인 원인 제공자인 소위 피의자 윤석열 씨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사회적으로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 제가 볼 때 술을 먹은 것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왜 공수처가 왜 구속영장 청구한 다음에 와서 와인을 먹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부분적인 질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문제가 공수처의 어떤 무능 또는 수사의 문제점이라고 직결시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공수처를 공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지금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꼭 피의자에 대한 대면 조사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뭐 서면 조사라든지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피의자 이외의 다른 증거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공소장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 공소장 내용이 굉장히 풍부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부인을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김용현과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다른 조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는 조금 아까 뭐 이야기한 것도 봤지만 본인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인력을 외부의 다른 형태의 수사를 하는데 전혀 쓰지 않고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체포를 한다든지 구속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본인들이 대면 조사를 하는 형태 그리고 뭐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예전에도 당연히 들어가지 못했었던 것을 어제도 또 가지 않았습니까? 경호처에서 거절할 것이 뻔하고 책임자의 승인이 없다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또 과거에 55경비단으로부터 그 출입에 대한 허가가 있다는 공문을 만들어냈다라는 이런 의혹들도 있는 이런 상황들.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의 수사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나 좀 궁금한 건 여기서요. 일단은 검찰의 시간은 넘어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러면 검찰 조사에는 네. 응할지 여부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정확하게 대답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법상으로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뿐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도 초반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네.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라는 걸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공조수사본부는 법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가 어떤 경찰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도 법적으로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 법원에서 한번 판단이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지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 이런 분들이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찰들도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라고 당시에 법원에서 판단을 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의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꼭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수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 측에서는 차라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지 네.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도 조사를 못하고 기소로 바로 넘어가는 단계로 갈 아니죠. 수준이다. 검찰에서 만약에 경찰 쪽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기소 자체만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원칙대로 하면 지금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 관련해서요. 이게 직접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검찰이 수사했던 김용현 공소장을 보게 되면 네. 모든 내용들을 자진 출석해서 다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연루 의혹 자체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 내부에 김용현보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나왔던 사실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는 피의자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 김용현의 진술 또는 그 외에 9명의 진술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가 볼 때 기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기존에 나와 있는 공소장만 가지고 그냥 넘길 수 없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인 소위 윤석열 피의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본인에게도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소위 공개적인 재판장에서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매우 안 좋은 방식으로 법에 어떤 자기의 유리한 측면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해야 될 행동이나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렵고 그리고 경찰로 이첩했다가 다시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오후에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저께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진술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김용현 전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들에 헌재에서요? 대해서 네, 그런 내용들을 따서 기소 공소장을 꾸미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